네, 안녕하십니까. 정봉자입니다. 설란영 여사가 이게 아무래도 대선에서 큰 한번 역할을 할 분위기입니다. 예, 지금 아직도 이제 시간이 꽤 많이 남았어요. 오늘 26일이니까 31일까지잖아요. 예, 거기다 3일. 예,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도. 예, 참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 이 열흘이라는 시간이 아마 이재명이한테는 영겁의 시간일 겁니다. 예, 우파들한테는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길어요. 예, 하루하루가 상당히 길고, 김문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마 하루에 거의 한 1%에서 2%씩 계속 오를 거예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프레임에 딱 갇혀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탄핵 프레임이 아니라, 예, 사람의 인격의 프레임으로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원래 항상 이제 겁내했던 본인 스스로의 어떤 그 날것, 예, 본인의 어떤 그러니까 인간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도마 위에 오르는 상황이 지금 남은 열흘인 거죠. 예,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한테는 상당히 괴로운 시간인 거고, 이게 사람이라는 게 할 얘기 없는데 막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 그 뻘쭘함 있잖아. 할 얘기가 있는 사람은 막 1시간, 2시간도 하는데 이제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데 계속 서 있으면 어때? 계속 이미지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예? 이미지가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이제 나오면 뭔가 좀 재미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자꾸. 근데 시간이 계속 가는데, 드라마의 각본은 다 끝났는데 지금 아직도 뭐 방송 몇 번 더 찍어야 되는데 지금 할 얘기도 별로 없고. 그럼 어떻게 돼? 주연 배우가 갑자기 매력이 딱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는 매력이 넘치는 게 지금 막 흘러 넘쳐요. 그 중에 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설란영 여사입니다. 제가 이제 주말에도 이제 설란영 여사가 이제 전라도에서 한 20% 이상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또 이제 SNL인가요? 거기서 이제 설란영 여사가 여러 가지 유머러스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김혜경부터 시작해서 뭐 김빠지네, 뭐 해경군 김씨, 뭐 경칠 노릇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말 우리가 사실 53년생이거든요, 나이가. 그러니까 53년생인데 70대가 너무 많이 넘은 거죠. 뭐 70 한 둘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정도 나이에 보통 우리가 이제 70 먹은 할머니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젊은 애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어떤 그 촌철살인을 펼치는데 그 촌철살인이 우리가 보통 나이 먹은 할머니나 또 할아버지들이 유머하면 약간 좀 뭐랄까 약간 좀 아재 개그가 아니라 뭐 할아버지들이 하면 약간 좀 우습잖아요. 막 분위기도 안 맞고 좀 재미도 없고. 근데 설란영 여사는 얘기를 듣는데 그 어린애가 듣든 뭐 30대 40대가 듣든 제가 듣든 그 얘기가 되게 뭐냐면 웃겨. 웃긴데 유머러스한데 수준이 떨어지지도 않아. 예. 아주 재밌는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란영 여사가 지금 선거판에서 어떤 영향을 주냐면 뭔가 이제 활기를 주는 거죠. 김문수 진영에는. 그러니까 이재명 진영은 지금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파도 다 나쁜 것만 있으니까. 심지어는 본인들도 이재명이도 지금 재미가 없는데 민주당에서는 뭐 지기현이 뭐 건드리고 조이대 건드리고 그러면서 사법부 계속 건드리고 뭐 대법관 뭐 100명만 뭐 30명 만드네 100명 만드네 그러고 있고 그 대법관을 뭐 김어준을 집어넣네 뭐 김재동을 넣네 그러면서 그냥 악재만 계속 지금 뭐 뿜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뭐 들으면 계속 불안한 얘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재밌어도 대통령 될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약간 뭐라 그러냐면 좀 없어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중도들이 봤을 때도 아이 뭐야 이재명 안 그런 줄 알았더니 이 정도였어? 약간 깨는 거야 지금 중도들도. 지금 이재명이 보면서 깨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 이 사람을 안 봤네? 뭐 이런 분위기. 사람을 우리가 좀 안 봤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재명이는 나오면 나올수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루해지고 재미없고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고 김문수 진영은 지금 설란영이라는 또 새로운 타자가 나타나가지고 거의 막 볼거리가 더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능으로 따지면은. 근데 거기다가 설란영 여사가 말을 또 얼마나 잘하냐면,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제스처를 잘해요. 또 제스처, 이게
이 제스처가 이게 사람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안 어울리면 되게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렁이 여사가 제스처를 막 잘못해가지고 썰렁하게 만들면 아 뭐 할머니가 또 왜 저러나 이렇게 되는데 그 제스처가 의외로 되게 먹혀 이게 뭔가가. 지금 요즘에 안 그래도 우리가 걸그룹 같은 것 때문에 이 제스처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됐잖아 한국이. 말만 있는 게 아니라 특히 2030들한테 이 제스처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커요. 워낙 우리가 이 제스처에 익숙한 거지. 걸그룹이네, 뭐, 아이돌이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설렁이 여사의 그 제스처가 되게 썰렁하지가 않은 거야.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설렁이 여사는 말도 말인데 이 제스처가, 환상적이고 거기에 또 하나 이 매력이 뭐냐면 이 웃는 상인 거야, 웃는 상. 얼굴이 좀 어떻게 보면 안 웃으면 약간 좀 약간 살짝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얼굴이. 조금. 약간 한국 사람 같지도 않고 조금 약간 뭐랄까, 이국적인 얼굴이야, 그쵸? 약간 좀 이국적인 얼굴, 코도 되게 똑똑한데 얼굴이 조금 이국적인 얼굴. 밤에 보면 조금 무서울 수도 있지. 밤에 보면 조금 무서울 수도 있어요. 뭐 하얀 소복 입고 계시면 좀 무서울 수도 있는 약간 좀 한국 사람 같지도 않은 그런 느낌인데 재밌는 건 이분이 웃으니까 약간 만화에 나오는 약간 뭐랄까요, 좀 뭐 백작부인 같은 느낌? 근데 프란체스카에 나오는 뭐 그런 느낌인데도 약간 어떻게 보면 남한테 혐오감을 주는 웃음이 아니라 뭔가 약간 오묘하고 상대에게 뭔가 편안함을 주는 웃음인 거지. 그래서 오늘 SNL 그것도 내가 주시히 보니까 SNL에 그 진행하는 그 젊은 애가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반응이 되게 자연스러워. 되게 자연스러워. 뭐 우리가 김건희 여사에 관련돼서도 물어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도 뭐 거기서 화들짝 놀라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약간 좀 재미없는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잘 넘기더라고. 이렇게 잘 넘겨. 그러면서 김혜경에 관련돼서도 SNL 그건 제가 봤을 때 김혜경한테는 거의 치명타인 것 같은데 버카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 와 그거 완전 치명타예요. 완전 치명타지 그거 버카. 근데 그 버카 쓰지 마세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약간 좀 잘못 얘기하면은 그 얘기하는 사람이 약간 좀 뭐랄까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 김문수란 사람이 워낙 청렴하고 또 워낙 그 사진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둘이 막 이렇게 거의 뭐 노동운동하면서 거의 막 반시체처럼 막 이렇게 서 있는 모습 있잖아. 그리고 막 진짜 뭐 꽃 하나 들고 막 이렇게 결혼식 하는 모습. 그 모습을 했던 사람이 그 버카 얘기를 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 버카가 정말 큰 죽을 죄를 진 것처럼 보이는 거야. 원래는 만약에 거의 뭐 한덕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막 예를 들면 버카 얘기를 했으면 당신은 김현장에서 50억 받고 뭐 이랬다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버카 얘기하면 웃기잖아. 그거 뭐 좀 먹은 거죠. 그런데 김문수하고 설란영 씨가 그런 얘기를 해버리면 이 버카가 엄청나게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보여버리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가 재수가 없는 거지. 이재명하고 김혜경이 재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솔직히 말씀 제가 만약에 이제 우파가 아니고 그냥 객관적인 제3자의 상황에서 만약 이걸 상황을 본다 그러면 이재명인 지지도 재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왜?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때보다 더 득표를 못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요.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자기하고 0.7% 차이가 났잖아. 지금 그거보다 더 큰 차이로 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야. 왜? 그때만 해도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극혐적인 느낌은 아니었어. 인격적으로. 왜? 윤 대통령도 약간 뭐냐면 거기 아크로비스타 살고 김건희 여사도 막 얼굴에 화장하고 성형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김혜경이 더 수수해 보이고, 이재명이가 더 오히려 소형공이고 여기는 그래도 돌잔치 하면서 아버지가 연대 교수고 엄마가 이대 교수고 그러니까 이재명에 비하면 되게 부잣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민들한테 어필하기가 좀 약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이재명이가 지난 윤석열 대통령 때가 더 오히려 지금 대선 상황이 더 좋아요. 윤 대통령은 그렇게 막 호감형은 아니잖아, 얼굴이. 그러니까 윤 대통령보다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은 상황이야, 이재명한테는. 근데 지금 이게 탄핵이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되게 안심을 하는데 이미 팀 탄핵 정국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준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처럼 지지율 7%를 넘겨준 게 아니라 47%의 지지율을 넘겨줬잖아요, 김문수한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지금 뭘 믿고 지금 등 따시게 이렇게 막 자기들이 막 이길 거다, 압승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그 상황이 아니야. 지금 그거 충청도가 살아있단 말이야, 충청도가. 근데 이 충청도까지 살아있고 지금 서울이 지금 13.8% 지금 상황으로 지금 변질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압도적으로 서울이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재밌는 게 어떤 언론사에서도 서울이 이기고 있다는 얘기를 조선일보 빼고 아무도 안 하고 있어.
그것도 제가 제일 먼저 했어요. 서울 이기고 있다 유튜브에서. 그거 오늘 보니까 이제 나오대 조선일보에서. 그러니까 제가 아니 뭐 저만 알고 있는 정보도 아니고 리얼미터에서 기사 쓴 건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 유심히 안 보나? 왜 저만 유심히 그걸 본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토요일 날 저녁에 서울 뒤집어졌다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서 이게 나오더라고요. 뭐 13.8%로 이기고 있다는 둥.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미 이기고 있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사실 지금 제가 봤을 땐 거의 지금 김문수가 딱 돌렸다고 봐요. 지금 뭐 오늘 보니까 4점 몇 프로 차이로 이제 많이 좁혀지고 4%에서 6% 차이로 막 여론조사 기관만 틀리지만 좁혀들었는데 지금 뭘 아셔야 되냐면 저도 지금 여론조사 뭐 6자 오고 2자 오고 막 오면 안 받아. 일단 다 넘겨버려. 지금 뭐 엄청 전화 와. 근데 안 받아. 우파들은 전화 안 받아. 그러니까 지금 전화 받는 사람들은 좌파나 중도야. 그러니까 지금 높게 나오는 거야. 지금 뭐 여론조사 믿고 지금 저 사람들 뒤통수 엄청 맞게 생겼어요. 내가 봤을 때. 이런 상황에서 설란영 여사가 만약에 저 특유의 웃음으로, 저 발랄한 웃음으로, 전라도 표를 다 가져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떤 게 무섭냐면 전라도 안에 있는 전라도 사람도 무섭지만 전라도 밖에 있는 전라도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솔직히 지금. 왜? 전라도 밖에 있는 전라도 사람들은 어느 정도 우파와 좀 돼 있는 사람들이야. 전라도 안에 있으면 워낙 좌파들이 많기 때문에 우파들이 막 길을 못 쓰니까 그렇게 어떻게 약간 주눅 들어 있는데 서울이나 이렇게 나와 있는 전라도는 그렇게 막 좌파성이 강하지 않아. 근데 있다 하더라도 설랑영 여사 정도를 보면은 착 끌리게 돼 있어요. 왜? 고향 사촌 누나나 할머니, 자기 엄마 같잖아. 설랑영 여사를 보면 자기 엄마 같아.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라도 사람들이 되게 유머러스하고 풍자와 해악이 강하단 말이야. 특히 순천고등학교나 순천 쪽 사람들은 먹고 살만한 게 풍족해요. 광양 뭐 이런 쪽에, 고흥 뭐 이런 데 되게 사람들이 좀 유해. 왜? 먹고 사는 게 풍족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가에서 인신난다고 거기 있는 충청도 전라도 사람들은 더 유머러스하고 해악이 더 넘쳐요. 그러니까 순천 여자들이 보면 인물이 왜 좋냐면 마음이 편하니까 인물이 좋은 거예요. 뭐 돈도 좀 많고 하니까. 인물이 괜히 좋은 게 아니야. 오히려 경북 내륙에서 태어난 김문수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얼굴이 조금 그렇게 이제 빈상이 되는 건데 그게 전혀 나쁜 상황은 아니지 지금. 근데 어쨌든 간에 설날 여사의 저 유머러스한 웃음과 해악 그리고 이 제스처 너무 러블리하다는 느낌이 드니까 2030단데 친감이 확 드는 거야. 근데 재밌는 건 여기서 김혜경은 여기서 뭔가 운신의 폭을 뛸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김혜경은 지금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 나오면 뭐 법화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무슨 자꾸 아직 재판이 안 끝났잖아 지금. 그리고 지금 죄 받았잖아.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화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올까봐 본인은 자꾸 이제 공개적으로 나가지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냥 한마디로 한쪽은 손 다 묶어놓고 한쪽만 계속 지금 때리고 있는 상황인 거야, 김문수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금 거의 열흘 남았는데 얼마나 좋아. 거의 열흘 남았는데 얼마나 좋냐고, 이 상황이. 너무 좋은 거야, 지금 상황이. 예? 너무 좋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랑영 여사가 계속 SNL 나오고 뭐 이렇게 예능 나오고 이거 너무 잘하는 거고 심지어 찬조연설 이거 기가 막혔습니다. SBS 찬조연설은 대박이야, 대박. 응? SBS 찬조연설은 정말 모든 국민들이 다 볼 수밖에 없는 거. 왜? 아직도 공중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본 사람들은 난리 났어 지금. 응? 난리 났어요. 특히 전라도 같은 데서는 SBS, MB 뭐 많이 본단 말이야. 그거 보면 어떻게 돼요?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어. 전라도 우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특히 전라도에서도 순천 전라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저기 양반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번에 무슨 생각을 많이 할 거냐면 전라도에서 영부인 이번에 전라도 사람 한번 시켜보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응? 그동안 전라도 출신 영부인이 많이 없었지. 예. 없었어요. 아마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인데 참. 응? DJ도 아니었던 거 서울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막 이희호 여사가. 응? 노무현 여기고. 응? 그러니까 전라도 출신이 대통령은 DJ 한 명밖에 없었고 영부인도 한 명도 없은 거야. 근데 김문수를 딱 봤을 때 전라도 사람들이 김문수를 봤을 때 그렇게 비호감적이지 않은 거야. 왜? 한 행태나 이런 것들이 너무 서민적이니까 오히려 이재명이가 더 부유했지. 김문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게 약간 뭐냐면 전라도 사람들은 뭔가 좀 불우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짠해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 짠하다는 말도 전라도 말입니다. 짠하다는 말.
이 짠한 느낌이 있다. 짠한 느낌. 그 짠한 느낌을 또 이 우파들이나 경상 사람들은 이 짠한 느낌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크게 동요를 안 해. 근데 전라도는 짠한 거에 대해서 좀 동요를 한다고. 특히나 지금같이 우리 우파들이 너무 잘난 척하고 이런 사람도 아니고 되게 겸손한 사람 처음이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좀 잘난 척 좀 하시는 윤 대통령도 14% 받았어요. 14% 전라도에서. 지금 김문수 정도의 스탠스면은 거기다 설라영 여사의 제스처, 러블리한 제스처, 저분 25%까지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어떻게 보면 이런 공중파 타고 SNL 예능 같은 거 나오면 난리 나겠다는 생각이 저는 너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설라영 여사가 민주당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입니다. 거북선도 거북선인데 이 거북선은 사실 지금 왜 그런 게 별로 크게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걸 규명하기까지가 좀 힘들어. 그리고 그게 뭐가 나쁜지 뭔지 이게 지금 설명하는 게 좀 어려워. 그러니까 사실 선거가 얼마 안 남았을 때는요, 좀 복잡한 건 안 건드리는 게 나아. 그러니까 예전에 이해찬이가 작살난 거는 병역 문제. 이건 너무 확 들어오잖아. 총풍, 이런 거 확 들어오잖아. 병풍, 이런 거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는데 좀 어렵고 이런 건 좀 약간 설명이 어려운 거는 물론 영향은 있으면 좋은데 그게 막 집요한 영향을 주겠다 이런 느낌은 좀 덜 들어. 오히려 설라영 여사의 그 제스처나 이런 것들이 전라도 표를 엄청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크고, 그리고 전라도 밖에 있는 전라도 호남 사람들한테는 설라영 여사가 뭔가 나 요번에 한번 설라영한테 한번 믿어보려는 게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럴 가능성이 되게 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한일이 뭐 주는 어떤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어떻게 이렇게까지 마누라가 지금 찬조연설까지 하는 게 역사에 없었거든요. 또 와이프들이 그 말을 잘 못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 못한다고. 또 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목이 허스키 하잖아요. 실제 외모는 되게 막 여성스러운데 말 약간 좀 허스키 하잖아. 근데 그래서 그런 거 잘 안 했단 말이야. 하려고 생각도 안 했겠지만. 이렇게 김혜경이나 이런 사람들은 막 지금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설라영 여사만 막 그렇게 발랄하게 나와서 막 얘기하고 SNL 같은 데 나와서 하니까 얼마나 완전 지원 사격이야, 이게. 역대 영부인 중에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 딸내미 우리 순천 딸아가 뭐 경상도 시집 가더니 아주 뭐 잘 돼버렸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한번 뭐 심 한번 못해 줘볼까나 뭐 이런 식으로 막 가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 호남 사람들은요 이 설라영 여사처럼 약간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끌려해. 뭔가 심각하게 얘기하는 사람 싫어해.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들이요 이게 우파나 경상도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약간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심각하게 접근하는 거 있죠. 되게 뭐랄까 좀 엄격하게 대하고 이런 걸 되게 좀 어려워해. 오히려 설라영 여사처럼 이렇게 막 좀 편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잠깐 이재명이가 얼굴이 자꾸 굳어가고 있어요. 이재명의 얼굴이 좌파들이 싫어하는 얼굴이 돼가고 있다고. 좌파들은 그런 얼굴을 싫어해. 그렇게 얼굴이 이렇게 문재인이 같이 이렇게 해외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좌파들은. 이렇게 좀 편안하고 이런 느낌을 좋아한다고. 이게 이재명이 가슴이 표독해지고 있고 막 화내고 그러잖아요. 그 화내는 거를 우파만큼 싫어했던 게 아마 호남 사람들일 겁니다. 이번에 토론에 나와가지고 뭐 어쩌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전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막 대바라진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마 전라도 우파들이, 전라도 중도나 이런 사람들이 설라영을 딱 보고 이재명을 보면서 이재명을 막 화내고 막 토론에서 화내고 이런 모습이 아마 머릿속에 딱 괴리에 있는 상황에서 설라영의 그 소프트한 느낌을 딱 봤을 때 저는 분명히 흔들릴 거라고 봐요. 이것도 분명히 유튜브에서 얘기해 주시는 분이 없는데 저는 전라도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전라도에 계신 분들도 많이 같이 있어 봤고 또 소식적에 또 전라도 출신 여자들하고 사교도 받고 그래서 알아. 제 생각에는 설라영 여사가 엄청난 임팩을 줄 것 같다. 그리고 지금도 죽을 것이고 앞으로도 더 큰 임팩을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올렸습니다.